안녕하세요.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 캡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왔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 두산 퓨얼셀 관련으로 해서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뉴스는 두산 지주회사죠. 신용등급 상향 가시화가 되면서 올해 첫 공무채 시장에 노크를 한다라고 합니다. 한마디로 지금 이 두산 같은 경우에 돈을 어떻게든 조금 더 조달을 하겠다. 자금 조달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건데, 물론 여기에는 이 돈으로 두산 회사 전체의 재물을 정상화시키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지만, 추가 투자를 위한 비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.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, 와, 이게 정말 많은 회사들을 팔았죠. 팔고 남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할 법한 몇 개 회사들, 그런 회사들밖에 잘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 현금이 들어오긴 했으니까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 돈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흑자가 이제 막 전환이 됐다라고 해도 돈이 모자란 건 사실이거든요. 걱정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두산 이 채권을 끌어오기 위한 이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. 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한 두산 건설, 연료전지 신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지금 두산 건설부터 시작해서 중공업 등등 다 수소 경제, 수소 비즈니스 쪽에 하나하나 이렇게 엮여갖고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아시다시피 두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산 쪽에 아파트 하나 잘못 지었다가 진짜 와, 너무 힘들었죠. 그 때문에 두산 그룹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곤 했는데, 이번에 두산 그 일산 아파트도 미분양도 다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, 재무 건전성도 이번에 회복을 한 걸 봐서는 연료전지 사업을 쭉 진행을 했을 때 시너지를 더욱더 일으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뭐 뉴스를 보면은 바로 보이시는 게 연료전지 신사업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. 바로 첫 줄에 쓴 걸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누구나 봐도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게 예측이 되죠. 그러면 이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? 아니죠. 이 외에도 투자자들이 두산그룹 이렇게 쭉쭉 가면은 결국에 대장은 누굴까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퓨얼셀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린다. 뭐 중공업이나 이런 부분은 소형 원자로 이런 쪽도 그렇고 뭐 수소 쪽도 하겠지만 다양한 부분 하다 보니까 조금 집중이 되기 힘들다 이슈가 돈은 다 여러 부분으로 벌겠죠. 근데 이슈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이 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딱 집중이 되잖아요. 왜냐하면 걔네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연료 전지들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메인은 수소이지 않습니까? 수소이다 보니까 이 두산 퓨얼셀은 보다 집중을 받아갖고 다른 두산 계열사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보다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리포트는 현대차 증권의 강동진 애널리스트님께서 작성해주신 두산 퓨얼셀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목표가로 6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신 포인트는 일단 최근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. 근데 이거는 더 빠지기 직전에 나올 리포트라 조금 이 갭이 있다라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큰 흐름은 바뀐 게 아닌 게 어차피 1분기랑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쩔 수가 없었다. 어쩔 수가 없었고 실적은 3분기에 4분기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큰 이유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. 이제 공장들이 생산을 해내는 카파가 계속해서 지난해 말 90메가와트, 올해 말 127메가와트, 그리고 2023년 275메가와트까지 계속해서 고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40년은 8기가와트로 보급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연간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에 이제 계속해서 팔릴 거 아니에요. 한국은 지금 수소 이쪽은 의무화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품이 팔 데가 없어서 걱정을 할 이유는 지금은 없기 때문에
두산 퓨얼셀의 실적은 앞으로 견고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 두 번째 이유가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동사의 모델 중에 PAFC 모델이 전 세계 CO2 감축 목표가 상향이 될 수밖에 현 상황에서 순수 수소만으로 전력이 생산이 가능한 이 모델이기 때문에 보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, 2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고,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소 의무화 제도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,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올해 안에 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100%는 아닌데 그 정도로 이 수소 이 전력 사업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향후 전 세계의 15%가량까지도 차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되고 있는데, 저는 이 두산 퓨얼셀이 충분히 전 세계가 그렇게 커질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동사가 전 세계 연료전지 회사 중에 유일하게 영업이익 내고 있고,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의무화적으로 수소 전력을 사용을 추진을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나요? 제가 알기로 없는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이라는 게 계속 쌓일 거고, 전 세계 다른 나라를 노크를 할 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. 뭐 건설 같은 것도 이전에 어떤 걸 지었다, 뭐 댐을 지었다.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이거 댐 지었으니까 믿고 맡겨라.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퓨얼셀은 충분히 다른 나라의 다른 회사들에도 어필이 긍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, 자, 이 두산 퓨얼셀은 선두주자로서 계속해서 기반을 다지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. 근데 차트를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. 연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전 세계 어떤 주식이든 100% 장담이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차근차근 하나하나 전략을 세워가면서 가져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일단 연봉은 썩 좋지 않죠. 일단 음봉이 나와가지고 요거를 양봉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면 올 한 해는 조금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그럼 이어서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봉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좀 꺾여 있죠. 그렇게까지 썩 좋은 그림은 아닌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라인 있잖아요. 한 47,000원, 47,000원 이상으로 올라가 주면 한 20% 올라가 줘야 되긴 하는데, 되게 많이 많이 올라가 줘야 되긴 하는데 한 15%, 20%. 근데 그렇게만 올라가 준다면은 진짜 이제 그때부터는 올해 연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,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주봉을 바라본다면 제가 이거 계속해서 이거 타고 올라가면 그림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잘 타고 올라가고 있네요. 야, 이게 딱 제가 요 그림만 나와준다면 크게 아직까진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냥 아주 제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렇다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뭐다? 그쵸? W 모양. 쌍바닥 그려지면서 움직이고 있다. 제가 이 아래쪽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. 딱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고. 그게 뭐냐? 이 저점 라인을, 자, 땡겨서 저점 라인을 한번 깼다가 올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, 깼다가 그대로 한 번 더 V자 모양, 이게 번개 모양 만들면서 떨어지는 것만 조심하면 지금 위치는 쌍바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 모양 안 나왔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쌍바닥 이후에 단기간 내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. 여러분, 최선의 그림이 어떤 걸 칠까를 저희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전 고점 부근에서 눌린 거는 확인이 돼요. 근데 이 위로 올라가 주는 게 최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이평선, 한 달선, 21선이 눌리는 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요거까지 눌리는 상황까지 예상을 해본다면 이렇게 번개 모양 나오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최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차선은 현 부근에서 계속해서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해주는 그림이 되겠다라는 게 되겠는데, 최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저점 한번 깼다가 그냥 번개 모양으로 떨어지는 요런 그림을 조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상당히 잘 맞춰가지고 이게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잖아요.
일단 이 종목에 혹시나 물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, 그리고 단기간 내에 조금, 이거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, 늦지 않으셨습니다.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. 저랑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저희 실전투자연구원이 아무래도 수익도 잘 내고 있고, 그리고 실력 없는 전문가를 뽑지 않고 있고,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한 지 2주에서 3주 이거밖에 안 됐는데, 오늘 또 한 종목 수익 청산을 절반 했습니다. 나머지 절반으로 또 보는 그런 식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손실 없고요. 지금 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수익을 보면서 재미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데 안 믿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지켜보세요. 그리고 제가 1시에서 2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. 그때 들어오셔서 얘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신다면 저는 매료를 시킨다라고 할까요? 전 자신 있거든요. 한번 오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. 지금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감기 조심하셔야겠죠. 여러분들 모두 몸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 캡틴이었습니다.